안녕하십니까, 정재윤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IT 섹터가 좀 밀리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대체적으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들이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 7%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기반형의 종목군들이 금일은 좀 시장의 흐름들에 있어서 변수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 때의 하단 자리대에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요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5,400 요 원저리대에서는 일단 지지를 좀 보이질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일단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여전히 뭐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좀 넘어서 보게 되면, 우선 5일선 자리대 부근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계속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죠. 선물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5일선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요 저점 자리대죠. 350, 한 5포인트 정도? 그 정도 때가 다시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장중에 355포인트가 이탈되는 흐름들을 좀 보였다가 아래골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전히 오늘 시장에서도 아마 반등 시초가의 엔비디아에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반형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섹터들, 그리고 2차 전지, 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대표적으로 좀 성장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일단 밸류업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만약에 반도체 쪽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밸류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는 일부 차익이 좀 나와 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고점을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밸류업인데,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게 급하게 그 접근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조정을 활용한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의 저 밸류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일단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뭐 이쪽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 쪽에 있어서 실적 기반이 되어 있고 전망치도 일단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칩 관련주들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HBM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공지능 기반형의 반도체 종목군들도 일단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 쪽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대형 그 2차 전지 쪽들, 뭐 양극재라든가 셀,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에서 좀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바닥 번역의 인식이 좀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장비 쪽이라든가 뭐 소재, 부품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주가에 있어서는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된 듯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구간에서는 반등 구간으로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하락 추세 때는 좀 마무리가 됐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평을 좀 모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가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면,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기간 조정에 다시 좀 들어갑니다.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기간 조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오든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2차 전지 쪽은 이 기간 조정 형태로 좀 들어가면서 박스권으로 좀 보일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다만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아 소재 쪽, 양극재 소재 쪽에 있어서의 피해를 좀 본 그런 상황들이죠. 이들 종목군들이 밀리다 보니까 장비주들도 덩달아 좀 밀렸는데,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23년도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올해 24년도 실적도 더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할 그럴 가능성이 높고, 주가는 바닥이죠. 주가는 바닥인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장비주들 봐도 좋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2차 전지 쪽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코스닥 지수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넘어가지는 못했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섰다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고점 자리 때까지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150 지수를 보면 전고점 자리 때가 1400대 초반이죠. 아직까지는 1300대 후반 자리 때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 자리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쪽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럼 시장이 만약에 크게 강세로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라면 아마도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대도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들 섹터들이 강하면 밸류업 쪽 같은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섹터와 그다음에 밸류업 이걸 두 부류로 나눠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초부터 아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반도체 흐름들에 따라서 일단 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밸류업 프로그램 뭐 그런 쪽에 있어서의 차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밸류업 쪽을 좀 보게 되면 모든 종목군들을 좀 보고 하는 것보다 몇몇 개만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조정폭이 조금 더 짧았어요. 이 조정폭이 좀 짧은데 추가적으로 좀 밀려서 23만 원 이하권역? 23만 원 이하권역까지 눌러주게 되면 그때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뭐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물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이 조금 적었죠. 기아도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들이고, 오히려 현대차보단 기아가 조금 더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거나, 아니면 지주사 쪽에 있어서도 좀 보게 되면 뭐 GS 뭐 이런 애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변동이 좀 큽니다. 결국은 밸류업 쪽보다는 전 개인적으로는 성장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조정시 매수입니다.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반형에 있어서의 상승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개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이슈가 좀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흐름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날 같은 경우 2차전지가 좀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탄산리튬 쪽에 있어서 이게 상승이 좀 있었어요. 상승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2차전 쪽에 흐름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투기판처럼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요. 급등락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종목군들, 뭐 엔캠 이런 종목군들 같은 여기서 뭐 따라 들어가는 거는 위험하다라는 거, 뭐 엔캠이라든가 뭐 신성델타테크 뭐 이런 종목군들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24%까지 갔다가 21%까지 좀 밀렸습니다. 거의 뭐 고점에서 매수했으면 손실이 거의 50% 육박하는데, 이격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군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고 시장에 좀 보시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겁니다. 일단 조정을 좀 받는 주식 같은 경우 좀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분할로 좀 차익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고, 조정을 받았을 때 한 번에 좀 매수라는 것보다 두세 번 정도 나눠서 매수를 하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시장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반도체 쪽이 시초에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무조건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눌림목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뭐 반등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 기준은 325포인트 정도, 355포인트, 요 355포인트가 이탈되게 되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일단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355포인트가 이탈을 하게 된다라면 350 전후로 한번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고 시장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밀릴 부분들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